안녕하세요. 2021년 고1 6월 영어 모의고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21번, 22번 볼 건데요. 21번은 많이들 틀려요. 의외로 좀 까다로운 유형인데 밑줄 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거 우선 선지 봐야겠죠? 자, are unwilling to stand out. 자,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뭔가 하는 건데 기꺼이 하지 않는 겁니다. 자, stand out은 두드러지고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스탠드아웃을 세모 한번 쳐볼까요? 2번 make our effort meaningless. 우리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대요. 이거 오형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럼 노력을 무의미하게 세모 쳐주면 되고요. 3번 intend to do something. 무언가 하려고 의도하는 건데 in a certain way. 특정 방식으로 어떤 거를 의도하는 거죠. 특정 방식으로 의도한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 좀 해주고요. 4번 hope others have a viewpoint.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길 원하냐면 similar to ours. 우리랑 똑같은 시각과 관점을 다른 사람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우리랑 시각이 똑같아. 조금 복잡한데 이 정도로 표시를 하고요. 자, 5번 have a way of thinking. 대절 묶어가지고 thinking 꾸며주는 건데 다른 이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엔 4번과 좀 다르죠. 4번은 저 사람들 우리랑 서로 생각 같아야 돼. 근데 5번은 다른 이에 의해서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다른 이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다른 이의 사고방식, 가지기.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하고 들어갈 건데요. 자, 밑줄 문장을 바로 봐야 돼요. if절이 나옵니다. if 동그라미 쳤는데 쉼표에서 끊어줬을 때 if의 정체가 조건 부사절 접속사인지 가정법의 if인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if절이 동사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원투는 현재 시제예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가 나왔으면은 이 if는 조건 부사절 접속사이고요. 만약에 이 동사 자리에 과거 동사나 과거 완료 동사가 나왔으면 가정법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as though는 접속사인데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접속사니까 문장을 이끌겠죠. It is full of nails. full이 동사인데 be full of는 무언가로 가득 찬 거잖아요. nail 하면 손톱이라는 뜻도 있는데 망치와 nail 하면은 못이 되는 거예요. 못. 정리할게요. 망치를 쓰고 싶으면 우리 주변은 못으로 가득 차 보인다. 망치를 쓰고 싶으면이 밑줄입니다. 아직은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로 올라가서 주제를 좀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경향성을 가지는데요. 뭐 하는 경향? interpret.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경향 꾸며줍니다. 해석하는 경향. 어떤 상황을 선택적으로 해석한대요.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바로 가정하거나 혹은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2번에서 바로 본론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서론이자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 없이 원래 주제 나오면은 다음 설명 나오고 예시 나오는데 설명 없이 바로 예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꺾은 괄호에서 토픽 표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자, 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또 동사 원투 나왔네요. 현재 시제니까 조건절입니다.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도록 this way or that way. 어떠한 상황을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 주절 we can most certainly. 자, certainly가 certain은 형용사 특정한 이라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가 됐으면 자, 이 부사의 최상급을 만들 경우에는 most certainly 해서 최상급을 만들면 됩니다. certainlyst가 아니에요. 요거는 규칙인데 형용사에 ly 붙은 부사는 more most 붙여서 비교 최상급을 만들고요. 중요한 건 때에 따라서 부사를 최상급 만들 때 더 most에 있는 그 더를 빼도 돼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이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옳습니다. 가장 확실히 고르고
stack 쌓아 올리고 그리고 arrange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evidence 증거를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그러한 관점. 그러니까 내가 이 방식으로 하고 싶어, 저 방식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대로 증거를 쌓아 올리고 정리를 잘 해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n a certain way 전명구 묶어서 evidence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상 예시를 통해서 주제를 바로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식을 습득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식을 습득해서 행동한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 라고 보충 설명했어요. 자, 이어서 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걸 정리해주는 한마디의 단어,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선택적인 이런 인식, 인지는 어디에 기초하냐면 왓절에서. 자, seems to us to stand out. 자,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현상일지라도 내가 이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는 더 나에게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방식대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식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고 싶고 또 좋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할 때 영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죠. 수업을 들을 때 영어 수업 들을 때만큼은 내가 조금 더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요. 그게 다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혹은 내가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그냥 길거리에 마라탕 가게가 있는데 누군가는 마라탕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길 가다가 마라탕 가게만 눈에 딱딱 띄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선택적 인지, 그런 설명이 나왔어요. 선택적 인지. 자, 다음 문장. 그러나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자, 그렇게 우리 눈에 좀 띄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요, 주어이고요. 아마도 very well be related to, 아마도 잘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뭐랑? 우리의 목표랑 흥미거리랑 expectations, 기대치, 그리고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들 또는 현재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대요. 내가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부연 설명 하이픈 나옵니다. 즉, with a hammer in hand. 자, 손에 망치를 하나 쥐고 있을 때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자, 이제는 좀 이해가 되죠. 하나의 격언처럼 보이는데 망치를 들고 있으면 무슨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못을 박고 싶은 거예요. 자, 못을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데 못이 없어. 자, 그러면 못을 얼른 찾아서 빨리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건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망치를 들고 있으니까 못을 찾아야지 라고 내가 선택적으로 이 못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격언은 강조합니다. 하이라이트. 뭘? 선택적 인지 현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우리가 정리를 했죠. 망치를 쓰고 싶으면 우리 주변은 못으로 가득 차 보인다. 자, 마라탕을 좋아하면 길 가다가 마라탕 가게가 눈에 띈다. 내가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수업에 더 불을 켜고 초롱초롱하게 수업을 받는다. 다른 수업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줄 친 문장은 망치를 쓰고 싶으면, 영어를 잘 하고 싶으면, 마라탕을 먹고 싶으면 등등, 내가 원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것을 이루고 싶으면 이라는 게 들어가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죠. 답은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intend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려고 의도하는 건데 특정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음식점 말고 나는 마라탕 먹을 거라고 하는 나만의 방식대로 의도하는 거죠. 나는 국영수 중에서도 영어를 조금 더 좋아하고 잘하고 싶으니까 영어 수업 조금 더 열심히 들어야지, 영어 수업 들어야겠다, 영어 수업 열심히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의도하는 거죠. 결국에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넘어갈게요. 글의 요지 찾는 거는요, 의외로 쉬워요. 주제 찾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주제는 보통 서론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선지 분석하고 서론 부분에서 토픽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포인트만 딱 집어서 분석을 해봅시다. 평가 결과 공개하는 건 동기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평가 결과 공개는 세모인 거예요. 안 좋은 거. 2번, 추가 과제 부여하는 건 부담을 가중시켜 추가 과제. 또 안 좋은 거. 3번, 지속적인 보상은 성취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지속적 보상. 4번,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향상이 된다. 그러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안정된 학습 환경과 직결되는 개념이고요. 마지막 5번,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할 기회를 주면 동기부여 도움. 자, 과제 일정 수준인데 개선의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동기부여가 된다. 표시할 게 5번은 조금 많은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우리가 이미 선지를 봄으로써 이미 우리는 대충 분위기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자, rather than, 뭐 하기보다, 지금 rather than은 전치사인데 뭐뭐 하기보다 라서요, 전명구 끊고, 쉼표에서 끊고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절에 나온 주어 동사에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절 먼저 보면요. 선생님들은 better motivate students. 학생들을 더 잘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by ing. 고려하는 거예요. 그들의 과제를 뭐로써? 불완전하다고 고려함으로써, 여김으로써가 되겠네요. 여김으로써. And then by가 한 번 더 병렬로 나오는 겁니다. 또 require, 요구하는 거예요. additional effort,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 동기부여할 수 있다. 나왔네요. 꺾은 괄호 이 문장을 전체에서 토픽 표시해주고, 토픽을 요약하면, 자,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미완성으로 간주. consider 하면은 여기고, 고려하다, 간주하다까지 뜻이 가잖아요. 간주하다. 자, 두 번째 방식은 뭐였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생을 동기부여하려면은 마냥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학생을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토픽이라고 찍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문장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본론이라는 건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또 다른 주제가 튀어나오지가 않고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시를 들 거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예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예시인 걸 아느냐? 보통은요,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나 어떤 회사명 혹은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라든지 구체적인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예를 들면서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비치우드 중학교 선생님들이라고 벌써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문장부터는 본론이구나, 이미 주제 끝났구나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더 읽지 않고요. 우선 우리가 뽑은 주제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 선지 다시 가서, 자, 동기부여하는 게 포인트인데 과제를 미완성으로 두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노력하도록 계속 과제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답은 5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과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의 기회를 줘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자,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자, 학습 동기 나왔는데 결과 공개하는 내용 없었습니다. 추가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킨대요. 2번은 매력적 오답이죠. 반대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지속적으로 보상하는 건, 자, 나오지 않았어요. 지속적 보상 안 나왔고요. 4번 자기 주도적 학습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5번 찍을 수가 있었고요. 자, 본론 해석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주어니까 전명구는 이렇게 묶어줍시다. 선생님들이 record, 기록하죠. 학생들의 점수를 뭐로써? A, B, C, 그리고 I가 뭐냐면 incomplete, 아까 미완성하다,
불완전하다, 미완성이다 라고 점수를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A, B, C 다음에 낙제점은 보통 F로 표시하죠. fail의 약자로. 근데 특이합니다. I로 쓴데요. 자, 학생들. 자, 관계대명사 후 열어야죠. 어디까지? 동사 앞에까지만 묶어가지고 학생들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동사 여기 표시해주면 되고. 자, I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뭐 하도록 요구되는 거냐면요. 추가적인 과제를 하도록 요구받는 겁니다.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받는 거예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bring their performance up.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up to 뭐뭐까지. acceptable level.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판단할 때 계속 과제를 여러 번 이제 추가적인 과제를 내주겠죠. 그러면 계속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고 이 정도 수준이면 너도 이제 됐다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policy, 정책 어디에 기초하고 근거하냐면요. 어떤 신념에 기초해야 대절 열어주고 학생들이 perform 수행한다 at a failure level.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실패하는 단계에서 수행하고 과제하는 학생들. perform 동사 한번 나오고 or 등위 접속사 submit 동사 한번 더 나오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failing work. 거의 과제를 하지 않은 채로 내는 거죠. In large part, 대부분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accepted, 그거를 받아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대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안 한 채로 과제를 내요. 자,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받아준다는 건 거절하고 다시 해와가 아니고 일단 I 등급 받아. 미완성 등급 받고 자, 오케이 알겠으니까 추가적인 과제를 더 줄 테니까 이어서 더 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독특하죠. F는 그냥 자, 보통은 이제 과제 안 해왔으면 그대로 낙제점을 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낙제점을 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신념에 기초한 게 이 정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belief라고 하는 신념은 추상명사에 해당하고요. 이 대절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elief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꾸며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 대세 정체는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 정체고요. 대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원래 선행사를 두지 않지만 마치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꾸미듯이 추상명사를 보충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어서 이 비치우드 선생님들은 reason, 생각하는 거예요. 대시라고. 만약 그들이 no longer accept, 또 조건절의 if가 나온 겁니다. 자, if 뒤에 동사를 봤을 때 accept 현재 시제니까 조건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쉼표에서 끊어서. 자, 이런 substandard work는 standard 하면은 표준적인. 근데 sub니까 표준 이하의, 기준 이하, 기준 미달의 과제를 더 이상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 대의가 누구냐면은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기준 미달의 과제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건 선생님들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할 때까지가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그 과제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이제 학생들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까지는 제출해야 돼. 자, 그리고 with appropriate support, 적절한 보상과 함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자, 그 과제를 계속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계속 보상을 한다는 건 그래, 요번에도 잘했으니까 조금 더 해오자. 뭐 사탕을 하나 건네줄 수도 있고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제 학업 성취도가 어느 만족하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해서 과제를 내야 하고 선생님들은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함께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결국에 답을 5번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 답은 과제가 일정 수준 도달하도록 개선의 기회를 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바로 과제 안 했다 그래서 낙제점 주지 않고 I 등급 준 다음에 계속 추가 과제를 요구하는 겁니다.